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활짝 웃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작의 키워드를 좀 보게 되면 지표하고 실적 정도가 되겠는데요. 영향들을 충분히 받아내면서 이날은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더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영향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 올랐고요. S&P 500 지수 1.9%, 나스닥 지수도 그해를 따라가면서 1.8%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우선 지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중요한 지표들이 3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전부 다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또 재료가 됐습니다. 자, 우선 6월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매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전월 대비 1%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변동성이 큰 운송 그리고 가솔린 품목들을 제외해도 전망치 대비해서 개선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만큼 견고한 소비 덕분에 이런 침체 이슈가 좀 완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미시간 대학교에서 내놓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얼마만큼 미국의 이 소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개선됐습니다. 역시 견고한 소비를 바탕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추가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3에서 5.2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1에서 2.8%로 둘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물가가 문제였었는데 이 높아지는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의 제조업 지수 나왔습니다. 큰 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그런 지표가 될 텐데요. 역시 개선이 됐습니다. 전월 마이너스 1.2%에서 딱 한 달 만에 11.1%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세부 지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개의 경제 지표를 합해보면은 소비 지출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이곤 있지만 역시 소비자들의 예산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좀 부진하게 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다 좀 누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우선 시티그룹이 예상을 좀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역시 분기 순이익이 좀 줄기는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대형주에 속하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을 우상향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가장 강했던 게 앞서 은행주들이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금융이 가장 강했습니다. 3.5% 상승을 했고요. 그 밑으로는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덕분에 2.4% 섹터 자체가 올라갔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 업체들의 흐름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1%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과 반도체, 다른 종목들 상승한 거에 비해서 더 잘 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자, 자세히 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은 금융주부터 보시죠. 이 왼쪽 하단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밑에 단에 있는 것이 대형은행, 그리고 이쪽이 중소형은행이 되겠습니다. 다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섹터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JP모건 체이스 역시 전일 안 좋았던 흐름을 뒤로 하고 4.5%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모습인데요. 지금 대형은행 쪽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웰스파고, 시티은행이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을 보여줬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중소형 쪽에서는 US뱅코프 그리고 뉴욕 멜론은행 이런 쪽에서 좋은 소식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이날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위로 그대로 올라가 보시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좋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회복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날도 2.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종목들한테는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 지표를 보면서 둔화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소비 쪽에서 증가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 전체적인 기술주의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2.5%, AMD도 3.6%,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3%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뭐 가릴 것 없이 올라갔고요. 그 밑에 장비 업체들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업종 전반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은 것을 그대로 뭐 대형 IT들도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이 가장 강했습니다. 2.6% 상승을 했었고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이베이 그리고 엣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다, 견고하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IT 종목들 대비해서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쯤 와보시게 되면요. 이날은 스트리밍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증권사 UBS가 지금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OTT에 쓰는 지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돈을 더 쓰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있는 디즈니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전반적으로 적게 오른 게 1%, 많게는 3, 4%씩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이 헬스케어 쪽이 되겠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쪽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대장주의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5.4%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인데요. 매출이 80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5.57달러,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에다가 향후 전망까지 좋게 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CVSLS 그리고 시그나와 같은 이런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특징주로 가장 눈여겨볼 것이 바로 시티그룹이 되겠습니다. 호실적을 보여준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분기 순이익이 45억 5천만 달러, 매출이 196억 4천만 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우려되는 부분은 JP모건 체이스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미리 좀 그걸 방어하고자 돈을 좀 모아둔 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시티그룹뿐만이 아니라 웰스파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의 이런 흐름에 집중을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날 13%나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바닥을 찍고 강한 반등을 보여준 시티그룹입니다. 거의 5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하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태양광이 되겠는데요. 우선 정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여당의 이 민주당이 조 맨친 상원 의원이 기후나 에너지 조항과 관련된 모든 예산 조정 패키지를 반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개장 전부터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거의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대표적으로 썬런이 6.3% 밀리면서 2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엠페이지 에너지, 퍼스트 솔라, 선파워 모두 다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재료는 미국과 같습니다. 지금 소비와 관련된 개선된 소매 지표에 지금 유럽 증시도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지금 경제 대국 독일이 2.7%로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프랑스 계약그 지수 2%, 그리고 영국은 1.6%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유럽에서 시장 평가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GDP가 이제 2분기에 역선장을 피하게 되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100 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상승을 좀 했는데요. 1.8% 올랐습니다.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증산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었던 빈 살만 왕세자하고도 만나면서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증산을 크게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증산에 대한 기대감은 이날 좀 반영되면서 $97의 거래를 마쳤고요. 예, 그리고 구리 가격도 0.2% 올랐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0.1%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나와주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3.1bp 하락했는데요. 결국 2.928%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도 크게 올랐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예,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소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8에서 2.2%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던 가운데 다우존스와 S&P 500은 6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다우지수는 0.2, S&P 500은 0.9, 나스닥은 1.6%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달 말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 주장에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많은 연준 이사들이 1%포인트 인상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 데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울트라 스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번 FOMC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소매 판매가 1%가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0.9%로 웃던 점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감소시켰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5월 들어 0.1%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였지만 지난달에는 가구와 식료품, 휘발유를 비롯해 외식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견조한 실적으로 시티그룹이 13% 급등하면서 금융주 전반과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IT 등 성장주들도 랠리에 동참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모든 원자재들의 선도적인 지표가 되는 목재, 즉 럼버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올해 상반기 목재 가격은 40% 이상 급락한 상황인데요. 목재 중개 업체인 웨스트라인 캐피털의 그레고 쿠타 CEO는 목재는 다른 모든 원자재의 선도적인 지표가 되는 이른바 탄광석 카나리아와 같다면서 목재 가격의 변동성은 수급에 매우 민감해 미세한 변화를 매우 빨리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목재 선물 가격은 주요 주택 수요 급증에 따라 83%가 상승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 측은 카나리오의 신호가 나온 이후 원유 가격, 밀, 구리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면서 작년에 있었던 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 수요가 일회성이었던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목재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0년대 초 $407에 거래됐던 목재 선물 가격은 21년 5월에는 $1,670로 고점을 기록한 후 이후 하락하면서 지난 7월 13일에는 $683 30센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가 상승이 아닌 식량 가격의 상승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식량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식량 가격의 상승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때문은 아니라면서 이로 인해 지정학적 갈등 역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상생활이 타격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식량이라면서 전쟁으로 인해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경작지들이 엄청나게 파괴됐고 전 세계적으로 비료값도 100% 가까이 폭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올해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크게 웃도는 2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식량을 수입하는 아프리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프리카 개발은행 ADB에 따르면 현지 비료 가격은 300% 이상 폭등했으며 비료는 약 200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시장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헬스케어 쪽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의 지난 2, 4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5 57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5 20센트를 7%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5.4% 가까이 상승해 $529 7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2, 4분기 EPS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가까이 증가한 것이었으며 매출 역시 시장이 예상한 798억 달러를 5억 달러 이상 상회한 80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14%의 성장세였습니다. 회사 측은 보험 사업이 매출이 크게 개선됐으며 2, 4분기 매출은 621억 달러로 11% 증가했다면서 이 기간 회원수가 28만 명 증가했으며 커뮤니티 기반의 시니어 오퍼링의 성장이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의 7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67이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싱크로니 파이낸셜, 찰스 슈왑,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에퀴티 라이프스타일 프로퍼티스, 크로스핏 뱅크시어스, 그리고 프로로지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을 해볼 텐데요. 지금 물가와 관련된 부분 이날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물가와 관련된 외신들의 평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